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거가 참 어렵죠.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20년, 30년, 50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뀌기 어렵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을 참고할 예정인데요. 오늘 살펴볼 책은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조 디스펜자 박사가 저술하였고 우리나라에는 샨티 출판사가 출간하였습니다. 아직은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한 4파트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거든요. 밑줄 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원하는 삶을 창조하라. 이 책에서 나는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습관이나 고정된 생각 같은 상자 너머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나온다. 익숙한 삶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따돌림, 반대, 폄하 같은 것을 당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천재와 성인, 거장들이 이다나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고 억압받았는가. 당신은 선고자가 될 용기가 있는가. 네, 이 선고자들의 습관을 바꾸는 인생을 창조하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1부. 변화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 1장 관찰자 효과.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에서는 양자물리학에 대해 약간 소개할 테지만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아도 된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곧 우리가 에너지를 보내는 곳임을 보여준다. 자신이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만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규정짓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한계가 아닐까? 이 한 문장만 봐도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감각되는 것, 현재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규정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 현실은 이래.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가진 큰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이죠.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는 관점을 깨지 않는다면 삶의 모든 변화는 그저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실제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했을 때 사실 관념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추상적이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 근데 이 관찰 가능한 외부의 물질 세계와 생각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정신 세계를 연결짓는 게요. 실제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항상 어려운 도전 과제였다고 해요. 특히 전통적인 그 고전 물리학에서는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17세기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는요, 우주는 예측 가능한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기계론적인 우주 모델의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뭔가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데카르트의 이론이 유효했겠죠. 그런데 이 인간의 사고 기능에 이걸 적용을 하는 순간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데카르트가 말한 그런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어떤 법칙, 막 A는 B다. A와 B가 합쳐지면 C다 라는 법칙에 의해서 깔끔하게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마음은 객관적인 물질 세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완전히 과학적 연구의 경계 밖에 있다고 데카르트는
말했다. 궁극적으로 데카르트는 마음과 물질의 개념에 이원성을 부여하는 믿음 체계를 세워왔다고 할 수 있다. 마음과 물질이 이원성을 띠고 있다는 건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처럼. 하지만 이제 보게 될 것처럼 에너지는 물질적인 것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 이상인 것이래요. 이 에너지는 마음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뉴턴 이후 약 200년이 지난 후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하죠.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라는 방정식을 내세웠는데요. 이 방정식 자체가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고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이 근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이 둘이 하나이자 같은 것임을 증명하는 방정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그것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부터 봐야 했고, 이러한 특별한 실험들의 결과로 양자 물리학, 퀀텀 피직스라 불리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다.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인 원자가 비교적 단단한 원자핵, 그리고 이 원자핵을 둘러싼 더 작고 덜 견고한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양자 모델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이 뉴턴의 원자 모델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해요.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원자 모델과 그리고 이게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는 원자입니다. 에너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요, 다 단단한 물질이 아니래요. 그것보다는 에너지의 장이거나 정보의 주파수 패턴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어떤 것, something이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말이 참 재밌었어요. something이면서 nothing이다. 무언가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nothing이었던 게 something으로 바뀐다. 실제로 양자 물리학자들은요, 원자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을 관찰할 경우에 관찰하는 사람이 에너지와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이것을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라고 하는데요.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물질 세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마음과 물질이 본질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객관적인 물질 세계에 실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음 달에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 하나를 창조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창조했어요. 아, 유럽에 가야겠다. 이 유럽에 가야겠다는 생각도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인생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비행기 티켓이 만들어졌다,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또 유럽에 가서 뭔가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물질 세계도 아직 제 현실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저의 생각,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무한히 가능한 현실이 관찰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관찰자입니다.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는, 즉 관찰되지 않는 동안에는 파동 상태로 있다. 관찰될 때까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데도 없다. 따라서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전자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가능성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현실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우리의 현실, 여러분의 현실이 이 양자장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 이미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도 이미 있어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nothing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미 everything, 모든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며 날마다 되풀이해서 노력한다면 관찰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입자들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아원자의 확률 파동을 체계화해서 경험이라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의도적으로 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고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도한다면, 혹은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기도라는 말이 좀 종교적이라면, 의도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양자 법칙은 모든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시간, 공간을 넘어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 놀랍죠. 아까 얘기했던 것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의도, 생각, 느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향해서 갈 때, 그것을 추구할 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픽업해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말 의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의도하는가.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창조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생각과 느낌이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이다. 이것은요, 뇌에서 발생한 전기 자극은 뇌전도 검사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하는데요. 심장 박동과 우리의 감정 상태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랑과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 이건 하트네스 연구자들이 심장 일관성, heart coherence, heart coherence, 이것이라고 지칭하는 매우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건요, 그 왜 우리가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진 상태의 감정을 느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도대체 뭐냐?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때는 심장 박동이 굉장히 일관적이고 규칙적이고 뭔가 일정하고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물을 가지고 싶어.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데 불안하고 못 가질 것 같아서 조바심에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난 선물, 나는 이걸 가지고 싶어. 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그 몸의 감각에 굉장히 예민해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창조하고 싶을 때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감각해야 이 의도와 나의 감정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레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대요. 심장 일관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 10명을 한 집단으로 묶었는데요. 한 팀은 감정만 느끼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DNA에 사슬을 풀게 해주세요 라는 그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감정만 가진 이 첫 번째 그룹은 이걸 실현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룹의 차별점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DNA 사슬을 감거나 풀겠다는 의도 생각을 같이 갖게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몇몇 사람의 경우에는 DNA가 25% 정도 감기거나 풀렸다. 이 감정과 의도를 같이 가진 그룹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의도만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만 가진 것도 예상하셨다시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현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바심에 뭔가 욕심을 내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슬프고 그런 감정에서 추구했던 것들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반면에 당연히 가진 것 같은, 마치 우체통에 온 편지를 당연히 꺼내듯이 됐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도를 품은 생각은 활력제, 촉매제를 필요로 한다. 그 촉매 에너지가 고양된 감정이다. 의도와 감정을 함께 가져가라. 심장과 마음은 함께 작동한다. 양자장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거나 일관성을 띌 때, 즉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에만 반응한다. 고양된 감정과 의식적인 의도를 결합시킬 때 우리는 양자장의 놀라운 방법으로 반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정렬된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이런데 감정이 이러면 현실로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일관된 정렬 상태에 있어야 그 현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상태, 생각과 감정에 반응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라고 해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자극이 있다고 했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끝없이 만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전자기 서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구축해왔던 나의 모습,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버려야, 나의 모습을 죽여야 새로운 내가 창조될 수가 있다. 정말 어제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머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무언가 창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랬을 때 결과는 어땠는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변화는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에만 생겨난다. 그러니까 원하는 현실이 창조되지 못했을 때의 경우를 한 가지 또 예시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풍요롭게 지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맨날 이게 쪼들리는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다 보면 생각은 그러한데 내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감각과 감정은 전혀 불일치되니까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현실이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대접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누려보는 것. 이것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 그랬을 때 그 풍요로운 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좋은 배우자, 좋은 연인을 만나고 싶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인데 속으로는 계속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필지 몰라. 나를 속이고 있을지 몰라. 딴 사람이 있을지 몰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겠지? 라는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런 현실을 끌어당기게 되죠. 그런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 의도와 감정이라는 거, 이것을 일치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관된 형태로 신호를 담아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꼭지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하라 라는 부분인데 제가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바꾼다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이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계획한다, 미래를 대비한다 라고 하는데 그건 나의 컴포트 존, 나의 삶의 영역에 나의 삶의 박스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의 영역에서 있는 것은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런 현실이 있다고? 내가 이런 걸 누릴 수 있다고? 내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고? 이런 게 있었다고? 라는 놀라움이 있어야 한다.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통제하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현대 물리학적 관점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고전 물리학에 그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고전 물리학은요.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래요.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게 단순히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정말 내가 꿈을 꿔서 그걸 이뤄봤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도와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그 상태에서의 편안한 감정, 네. 이 두 가지를 계속 일치시키려고 뭐 그게 당장은 되지 않지만 한 번에 되진 않지만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그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새로움의 영역이라는 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은 언젠진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 옛날에는 이래서 좋았는데, 저래서 좋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원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모른다. 제가 쉬는 것에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라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가 그 갑진년이라고 저에게는 그 새로운 배움이자 뭔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해이기도 해요. 많은 자양분을 쌓는 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험해 왔던 그런 저의 컴포트 존, 편안한 영역을 자꾸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본다던가 가보지 않았던 곳에 혼자 여행을 떠나본다던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저의 메시지를 다양한 분들께 전달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나의 저의 의도와 그리고 감정, 정말 변화하고 싶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 조금 더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저의 진실된 감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이 책이 저와 지금 많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리면 분명히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를 제한짓는 생각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걸 시작하면 늦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데? 이런 부정적인 신념들이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것을 제거하는 데에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나라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나를 막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 자기 제한적인 신념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마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시작할 수 없어.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책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정말 괜찮은 책이니까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더 새로워지는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다가오고 있잖아요. 2025년이. 시간이 빠릅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